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총 8개의 법안이 지금 기본소득 관련법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기본소득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냥 기본소득 법안, 이렇게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총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그냥 지금 당장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니까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야 되고 어떤 제도를 만들지도 또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먼저 밟자라는 취지의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법안. 근데 용어는 조금 다르거든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라고 이제 발의를 했고요. 그런 이름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의원 등 32명이 같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기본소득 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이제 발의를 해놨습니다. 또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법을 발의한 사람은 의외로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까지 6개를 총 설명해 드렸는데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탄소세에 관한 법률과 탄소 배당에 관한 법률을 하나씩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발의해 둔 상황입니다. 아이고, 뭐 일단 발의되어 있는 법도 적지 않고,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기본소득을 실제로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입법이 될지 안 될지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입법이 되려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법들을 이렇게 이제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소득 기본법이라든지 기본소득법이라든지 가장 뼈대가 되는 법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재원 방안으로서 제시된 토지보유세라든지 뭐 시민소득세라든지 그런 탄소세라든지 이런 이제 재원 방안들을 위한 법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법들을 만들 때 탄소세법을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의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관한 법률을 또 수정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또 토지보유세를 만들려면은 그 내용에서는 재산세의 토지분 과세를 갖다가 이제 대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다루고 있는 지방세법도 또 개정을 해야 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종부세를 지금 토지보유세는 종부세를 당장 건드린다는 부분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는 이제 부유세 쪽으로 기능을 하고 이제 이원화한다는 그런 방향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종류들도 이제 조금씩 조정이 된다면 다 그런 내용들 반영한 입법들을 해야 됩니다. 재원 방안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소득보장 체계의 일부 복지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한다, 이런 내용들을 기본소득이 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지 체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수정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많은 법률들이 보통 상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금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라는 상임위를 거친 다음에 이제 법사위원회를 자구 체계 수정을 위해서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을 거쳐서 입법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근데 이 기본소득은 단순히 뭐 상임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소득 그 자체에 대한 국회의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느냐, 그게 선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선결 과제가 만약에 이제 다수의 동의가 확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선결 과제가 일단 달성되지 않으면 세부적인 과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국회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는 그런 이제 선결 과제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정도로 이제 복지 체계와 세금 체계를 큰 폭으로 좀 흔들고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정비하는
그런 이제 그런 체제의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그 변화를 갖다가 수반할 경우에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국민들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전적으로 또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마 그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찬성이든 반대든 압도적인 다수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하게 찬반의 논의가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 또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 사안을 국민투표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중간 평가 받겠다를 국민투표로 붙이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탄핵의 사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중간 평가 받겠다는 게 도대체 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 중에 뭐에 해당되느냐 막 이런 논의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타 국가 안위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 이 외교 국방 통일만 그 국민투표 붙이는 이 조항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아마 기타 국가 안위 쪽에 얘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붙이는 거는 법리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 뭐 여튼 국민투표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조력 네. 국회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쉽진 않습니다. 근데 뭐 둘 다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